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6월 2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마감 동시효과 시간의 거래는 시작을 안 했고 애프터마켓만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날이죠. 내일이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오늘은 이제 6월의 첫 거래일이자 대선을 하루 앞둔 날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움직임이 중요했는데 일단 양시장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을 하면 정권이 교체가 안 되더라도 기존 정권이 이어가서 대통령만 바뀌더라도 항상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 증시가 우상향하는 것이 당연하고, 왜냐면 그 어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얘기를 하면서 부양책도 안 쓰고 증시를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자본주의의 이 발전의 척도가, 규모의 척도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인데, 그래서 일단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아마 피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방식이나 방향은 같은데 그 방향으로 가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다가 이제 코스피 지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정책주별로 등락을 굉장히 많이 거듭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혼란스러운 그런 장세였죠. 당연합니다. 정책주별로 이 각 유력 후보가 지금 3인이라고 쳤을 때 솔직히 양자 대결이죠. 지금 양자 대결 구도인데 여기서 정책으로 지금 싸워야 되는데 그동안의 TV 토론에는 사실 좀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뚜렷하게 무슨 정책이다 할 만한 것은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다른 후보들의 정책은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질 못했어요. 관련주들이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또 다른 한편으로 얘기를 해보면 교집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유력 후보들 간의 이 정책 얘기가 거의 대부분 AI로 시작해서 에너지로 끝나요. 이걸로 인해서 TV 토론에도 어쨌든 서로 간에 인신공격이 나오든 뭐든 진행됐을 때 첫 번째가 바로 이 에너지 정책, 그리고 에너지 정책을 활성화해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고 정책으로 기업을 밀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너지 생산량을 끌어올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AI 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정책주들이 공략하기에 어떻게 보면 좀 쉬웠고, 근데 그 쉬웠던 게 이제 5월 초반의 모습이었는데 4월부터 5월간의 모습이었는데 5월 중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게 너무 쉽잖아요. 주식시장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5월 중순 한 2주가량 이 정책주들이 전부 다 약간 숨이 죽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오늘 6월 첫날인데 오늘도 이제 주요 정책주들이 올라왔어요. 여당 쪽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 정책은 원전입니다. 원전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원전이 오르면서 신재생 에너지랑 같이 올랐어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진보 쪽에 그동안에 계속되는 전략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원전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TV 토론회나 이런 쪽에서 이재명 후보는 원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데에서도 뚜렷한 답변을 못 내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전을 강조할 수는 없죠. 이 입장이 있으니까.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어요. 실리적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같이 가는 것은
이제는 나눌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도 이제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원전인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 이제는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발음이 안 되네. SMR이라는 이제 새로운 원전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발전을 시킨다면은 뭐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뭐 프랑스 같은 국가는 유럽 내에서도 원전을 굉장히 옹호하는 나라이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다른 나라들보다 저렴합니다. 결국 이건 인플레이션과 직결이 되잖아요. 나라의 경제와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원전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진정한 신재생 에너지의 가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번 대선 주요 정책은 이 AI란 말이에요. 교집합이 다 AI예요. AI 100조 투자 시대를 열겠다로 전부 키워드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양자 대결이잖아요. 이 양자 대결에서 이들 모두 AI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AI 100조 원 투자, 이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제시했다는 게 100조 원의 구체적인 이런 어떠한 이 재원 마련이나 활용 방안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달라요. 왜냐면 타이틀은 같은데 여기 나오네요. 추진과 중점 분야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디테일은 달라야겠죠. 그래서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 여부 여기 나오죠. 이제 보수 쪽에서는 당연히 소형 모듈 원자료 SMR 이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 후보는 이제 AI와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방안 이것에서 공식적으로 연계 방안은 나오지 않은 게 비용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알고 있어요. 뭐냐면 AI 환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모든 돈은 국민들이 부담해라 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거 표심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연계하게 되면은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AI 100조 투자할 건데 그 중에 50조가 에너지 비용이고 그거 국민들 십시일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잘라서 단절하고 AI 따로, 에너지 따로, 에너지는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휘청였던 나라가 바로 독일인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화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실리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로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원하는 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에너지 슈퍼사이클이 올 거예요. AI 환경은 이미 슈퍼사이클이 아니죠. 폭발적인 성장세에 돌입한 거죠. 작년에 개발을 해서. 그래서 AI 환경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거고 지원이 있을 것이고 AI는 국가 주도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 될 겁니다.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뭐 AI 관련주가 있다거나 뭐 반도체가 됐다거나 삼성전자 포함, 그래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내렸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우상향이 나옵니다. 지금은 대세 상승을 한 종목들도 다들 이런 구간들을 겪어요. 그리고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움츠리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산업 환경은 기술 하이테크놀로지는 결코 퇴보할 수 없다라는 건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쓰고 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다시 쓸 수는 없어요. 이건 하이테크놀로지로 갈수록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AI 쪽은 성장을 계속 할 거고 이 성장에 발맞춰서 뭘 해줘야 되냐면 에너지를 충족시켜줘야 되죠. 이 에너지원. 그래서 에너지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누가 되든 양쪽 누가 되든 지금 대선 뭐 지지율이 뭐 제가 그런 거를 여기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 확률이 높다, 더 확정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항상 의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그리고 누가 특정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이미 그 종목들은 시세가 다 나오고 어느 정도 반영이 끝나서 선거가 끝나면 재료가 소멸돼요.
근데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양쪽 후보의 정책주들 모두가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많이 또 내렸어요. 유일하게 원전 관련주만 최근까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원전 관련주가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들은요 이미 많이 좀 밀렸거든요. 여기서 오늘 이제 상승 흐름을 뭐 AI 관련주라든지 웹툰 관련주, 그러니까 컨텐츠, K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 사실 민주당 쪽의 정책은 K 컨텐츠를 진흥하겠다, 이게 문화잖아요. 이건 K 뷰티랑도 연결이 돼요. 왜냐면 K 컨텐츠 뷰티가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K 뷰티가 열풍을 일으키는 그 첫 번째는 K 컨텐츠, 뭐 드라마, 영화, 뭐 아이돌 등등의 이 문화를 통해서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이 심리를 자극하면서 K 뷰티가 크게 성공을 한 이 첫 발을 내디딘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관련주, 그러니까 K 뷰티도 어떻게 보면 K 컨텐츠 일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제 중국이랑 해빙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진보 진영이 좀 더 유리하겠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두 후보 간의 관련주들은 오늘 이제 오른 민주당 쪽 이재명 후보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다가 내린 상태에서 반등을 준 거고, 김문수 후보 관련주들은 최근까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최근까지 많이 올랐던 원전 관련주가 좀 밀릴 수 있고요. 이 방향성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예상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일단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게 AI 쪽,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 관련주들, 만약 당선이 된다면 시초가에서 일단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향성은 두 개예요. 두 방향 모두 열려 있어요. 선거 끝나고 6월 4일 수요일 날 당선자 관련주 중심으로 급등 나오냐 아니면 급락이냐, 정말 극단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방향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상승 쪽으로 나온다면 시초가에서 일단 팔아줘야 된다. 그리고 급락한다면 그 자리에서 신규 또는 추가 매수를 해줘도 된다. 보합으로 시작하는 경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제 예상에서는 지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6월 4일이 될 거예요.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6월 4일날 장을 딱 보고 나서 내가 생각한 방향이랑 다르게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안 나오는 것 뿐이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상방으로 나오면 팔아주면 되는 거고요. 쫓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시초가가 고가가 될 수 있으니까. 하락으로 출발한다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인맥주가 아니잖아요. 정책주는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정책을 말이 되는 정책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한번 추진하고 만들어주는 의무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공약했을 때, 선거 때 공약을 할 때 그냥 선심성 공약이라는 것밖에 안 되죠. 신뢰도에 금이 갑니다. 그 당선되지 않은 다른 쪽 반대편 후보 진영에서는 그걸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정책은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측면이 아니더라도 지금 정책에 많은 정책이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홍보가 되고 있는 정책은 바로 이 AI와 에너지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이 선거가 아니더라도 글로벌 산업 환경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줄 수 있고, 하락하더라도 기다려준다면, 기회비용을 투자해준다면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제 대선 이후의 전략이에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거냐. 오늘 보면은 종목들 대부분 다 올라왔거든요. 만족할 만한 수익이 아니라서 안 판 거지 지금 수익 실현할 종목은 많아요. 뭐 한 종목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종목만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종목들을 매수를 해놨고 전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파도가 치면서 뭐가 오를 때 뭐가 내린다면, 시소 게임이라고 할까요? 무언가가 오를 때 무언가가 내린다면 올라주는 거 팔아주고 그 다음에 내려간 게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매수해주면서 얘를 팔아주면서 이 종목이 내려가면 다시 매수해주고, 이거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톱니바퀴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전략을 잘 세워놓은 거고, 매일 종목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가량 뭐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매 자체는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지금 워낙에 변동성이 빨라서 목표가가 오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종목 잘 선택했다면 그 종목 그냥 길게 가져가셔도 되는 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랑 같이 이제 여러 종목들 포진 시켜 놓으면서 전략적으로 매매를 해도 되는 장. 지금 장세가 굉장히 좋은 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이런 상승 탄력, 지금의 환경이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중요한 건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순매수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1000억대 정도.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매수하진 않았어요. 공격적으로 쭉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면서 매도를 계속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회전율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장은 아니에요. 회전율이 낮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탁 자산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좀 못 미친다 그랬죠.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이제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매도를 해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형적인 쌍끌이 매수가 나왔죠. 그러면서 개인이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내일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구매자 관리협회 이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사실 이 공급자 관리협회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이제 경기 측면을 바라보는 척도가 될 텐데,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결코 호의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을 거예요. 계속 신중론을 펴고 있고, 관세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파월 의장은 절대 연준 풋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면 약간 살짝 충격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미국장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는 휴장이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보다 21대 대통령 선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요거를 무난하게가 아니지,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선거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는 그 뒤의 전략을 잘 만들어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섹터로 제가 보는 것은 에너지 관련주예요. 이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보수 쪽에서의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 그리고 진보 쪽에서의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로 보는 것은 한택이에요. 오늘 이제 404원으로 끝났네요. 차트 자체의 기술적인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신고가 자리를 아직 돌파를 못했는데 저는 신고가를 한번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새로운 수급이 붙었고요. 한택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신규주잖아요. 최대 주주가 후성입니다. 최근에 상장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한택도 그 중에 하나고,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서의 이 상승파동 수익을 다 뽑아봤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수익을 다 맛을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첫 상한가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중간에 상한가 한번 더 만든 것이 굉장히 컸고, 여기서 만든 상한가가 여기까지밖에 상승을 못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밀렸죠. 시장이 하락하면서도 밀렸지만 사실 한택의 이때 상승 모멘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였어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 인해서 한택이 상승을 보였었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주가 됐냐면 관세 전쟁이 주가 됐죠. 그러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가 전부 묻혀버렸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아무 소리도 없죠. 자, 그래서 한택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영향이 좀 소외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소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 자체를 이때 만든 상한가 자리 가격대는 지켜주죠. 근데 여기서 만든 상한가의 이 거래는 나가지도 못했어요. 다시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수급이 붙습니다. 추세를 다시 만드는 거죠. 이때가 1차 상승 파동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2차 상승 파동이 되는 좀 큰 그림에서의 N자형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전 고점을 돌파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까지 여기 최고점을 찍으면서 최근 고점을 만들면서 전고점 도전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밀리잖아요. 이거 매물 소화입니다. 여기서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 분명히 있고, 우리도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매수했던 물량을 여기
이날 매도를 해줬기 때문에 이 물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한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모양새를 저는 기다리고 있냐면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보세요. 거래량이 4거래일째 최소 거래량으로 줄고 있죠. 여기서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는 거래량이 나왔을 때 거래가 조금이라도 터지면 어느 순간 최소 거래량이 발생을 해요. 그 최소 거래량이 발생하는 그 순간은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순간 물량 장악하고 있던 수급 세력은 이걸 끌어올려 줄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왜냐면 나올 물량이 없다는 건 주식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예요? 희소성이에요.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물량이 없으면 그건 당연히 올라갑니다. 너무 물량이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품절주라고 부르죠.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거래가 되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최소 거래량이 나왔을 때 그 품절주 효과가 발생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 그래서 여기 1차 상승 파동 그리고 여기 2차 상승 파동이 연장돼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매수하기에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사거래일째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렸다. 저는 한 며칠 뒤 그러니까 지금 딱 좋아요. 내일이 이제 대선이고 수요일부터 거래가 발생하면 5일째인데 정확한 날짜를 찍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택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관심 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 설명을 안 드렸구나. 기술적으로만 얘기를 드렸네요. 초반에 상승했을 때에는 알래스카 LNG지만 여기서 상승한 건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원전이 된 거죠. 알래스카 LNG로 상승한 이유는 뭐예요? 탄소 포집입니다. 탄소 포집. 탄소 중립이라고 써 있네요. 탄소 포집이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소형 모듈 원자로죠. 이 모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교집합 종목은 한택입니다. 그래서 한택 같은 경우를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발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얘기하면 바로 TC 머티리얼즈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랑 바이오스마트 작년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막판에 마지막 물량을 매수해서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때 강연회를 오셨든 아니면 제 방송에서의 설명을 들으셨든지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바이오스마트가 전력설비 관련주가 된 이유는 TC 머티리얼즈 때문이에요. TC 머티리얼즈가 바이오스마트의 자회사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TC 머티리얼즈가 얼마 전에 신규 상장했죠. 근데 신규 상장이 아니고 합병을 한 거예요. 대신 밸런스 제15호 스펙을 흡수 합병해서 스펙 변경 상장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신규 상장처럼 보이지만 신규 상장은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보호예수 물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좀 적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마음을 놓고 매수를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에너지 정책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요? 생산한 에너지를 보내주는 것, 송전, 그리고 저장하는 것,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죠.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익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배터리 크기를 작게 만들면 되잖아요. 사실 전기차가 무거워서 전성비가 떨어져. 그러면 배터리 무게가 70%니까 배터리를 줄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배터리는 작아질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의 기술로는 지금 배터리를 소형화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력 용량도 줄어듭니다. 알칼라인이래. 이거 AA 사이즈의 건전지로 전기차를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전력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저장 장치의 크기는 커집니다. 이거를 소형화할 수 있는 사람, 정말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로 2차 전지, 전기차를 움직일 수 있는 2차 전지를 만들면
노벨상감일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기술력이고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자가지구는 있어요. 기술은 발전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기업들, 발전시키는 기업들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쪽이 전기차가 아니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예요. 물론 전기차에도 나중에 쓰이게 되겠지만 기존의 2차 전지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용 ESS가 더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AI 환경 때문에 지금 해상의 풍력 발전, 풍력 타워를 만들고 태양광 패널도 지금 해상에 깔고 있어요. 가장 넓은 지역이 어디예요? 지구상에 바다잖아요. 지구 면적이 70%인데 그래서 지금 바다에다가 이 태양광 패널을 깔고 기술이 대단한 거죠. 해상 풍력 타워를 만들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연결해야죠. 무선으로 전기를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위험한 거잖아.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작년에 슈퍼사이클을 먼저 맞이한 겁니다. 에너지 슈퍼사이클 올해 온다 그랬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작년에 송전망부터 온 거예요. 근데 아직도 부족해요. 작년에는 북미 지역에 대한 전력망 슈퍼사이클이 왔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송전망 슈퍼사이클이 도래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송전망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땅이 좁으니까 촘촘하게 깔려 있죠. 그런데 이번 선거 유세 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전라도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한 게 전남지방 그러니까 그쪽으로 송전망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송전망을 까는데 지금 한전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72조 원 규모의 전력 설비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CTC 머티리얼즈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에나멜 동선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TC 머티리얼즈는 여기저기 올려드렸는데 주요 제품이 전력 인프라 부분 CTC, 각동선, 해저 케이블 소재, 초고압 케이블 소재. 지금 이게 가장 많이 수요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바이오스마트에게는 좀 웃긴 얘기지만 바이오스마트의 지금 실적은 TC 머티리얼즈에서 나오는 실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앞으로 실적은 더 커질 거고. 그래서 지금 이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이 에너지 정책에서 빠질 수 없는 기업이 될 겁니다. TC 머티리얼즈도 우리가 잘 봐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서 이거 지금 얘기 드린 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정책에서의 교집합 그리고 역시 에너지 정책을 활성화했을 때 생산된 에너지를 원활하게 보내줄 수 있는 송전망에 대한 부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집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두 종목 모두 공교롭게도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TC 머티리얼즈는 신규 상장 느낌이 있는 거고 한택은 신규 상장을 했고요. 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드렸어요. 최근에 신규주들을 잘 보셔야 된다. 한택은 신규 상장한 지가 꽤 됐죠. 이제 날짜가 꽤 돼서 3월 20일에 상장했는데 6월 20일 정도면은 3개월이니까 6월 20일 전에 매매를 끝내는 게 제가 체크해볼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에너지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AI. 지금 글로벌 대세 산업이죠. AI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얘기가 안 됩니다. 특히 AI는 이제 국력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미국과 중국은 지금 이 AI를 두고 기술 초격차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이제 위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또 협상이 삐걱거리고 있죠. 특히 중국에 대한 이 미국이 대중국 기술 수출을 계속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AI 환경 이거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중국에 딥시크가 등장을 하면서 지금 미국의 챗GPT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죠.
위협을 하고 있고 이미 넘어섰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사람들이 지금 이 딥시크에 대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아직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딥시크의 성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LG 엑사원이 이제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대단하다는데 둘이 맞짱을 떠보진 않아서 지금 딥시크가 더 뛰어난지, 엑사원이 더 뛰어난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비등비등하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에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AI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뒷전이고, 지금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입법기관이 지금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정권 초기가 되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잖아요, 수요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AI 관련된 사업에 지원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바로 AI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선봉에 설 겁니다. 이거는 저 말고도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뜻하는 바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선거 끝나면 얘가 바로 오르겠네, 6월 4일날 급등하겠구나 해서 얘를 몰빵을 했는데, 솔트룩스 보자. 야, 선거 끝나면 급등하겠네, 그럼 몰빵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솔트룩스를 어디를 찾고 가는 거야? 그래서 솔트룩스를 몰빵을 해놨는데 갑자기 얘가 6월 4일날 하락 출발하더니 쭉 밑으로 내려가네. 아, 이런 젠장. 손절 나가야 되죠. 손절 나갔어. 근데 정책을 만든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갑자기 급반등하네. 그러면 여기서 손절 나간 거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수급 세력이 있다든지 주포들이 있다면 이 상황 이용 안 하겠어요? 다 끌어당긴 다음 다들 꼬신다라는 표현 좀 그런데, 다들 매수하게끔 해놓은 다음에 한번 떨구고 나서 그 물량으로 다시 물량 장악해서 상승시키는 이런 과정 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오전부터 계속 설명드렸지만,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없으면 매수해도 되는데 비중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죠. 6월 4일 시장은 양쪽의 방향이 다 열려 있는데, 그 양쪽에 있는 방향에 한쪽만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양쪽 다 선택한다. 양쪽 다 선택은 뭐예요? 매수한다, 매수 안 한다죠. 그럼 둘 다 선택하는 방법은 반만 사면 되는 거예요. 조금 사놓고 돈도 남겨놓고 하락하면 거기서 더 매수를 하면 되니까. 물론 그 종목에 대한 분석과 이 종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겠지만, 일단 큰 그림에서의 제 설명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양쪽에 대한 방향을 전부 다 선택을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AI 정책주들, 솔트룩스 얼마 전에 아주 그냥 비신사적인 유증을 하면서 화를 나게 했던 이 크라우드웍스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웍스가 그런 유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솔트룩스 매매하다가 크라우드웍스로 갈아탔는데, 이거 얻어맞고 지금 굉장히 충격받았지만 제가 꿋꿋하게 얘기했죠. 버텨야 되고 유증 오히려 참여합시다. 이거는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리고 어느새 지금 오늘 17% 상승했거든요. 이거 여기 이렇게 하락한 요 구간은 갭이 발생해서 이 구간은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영역의 매물대를 도전하는 대량의 거래량만 발생해 준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죠. 왜냐? 정책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AI에 대한 정책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직 정책이 없잖아요. 지금 AI 뭐가 있으니까 정책이. 민주당에서 AI 강국위원회 만든 게 위원회만 만들었지, 그걸 통해서 뭐가 어떤 정책이 입안된 게 없잖아요. 필요사 AI 스스로 큰 겁니다. 필요사 AI 스스로 컸지, 뭐 얘네가 이재명 후보가 필요사 AI 본사 방문해서 상승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건 분명하지만 그 전에 메타와 1조 2천억의 메가 딜을 만들었던 건 필요사 AI 스스로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정책으로 지원해 준다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I 정책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AI 관련주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많이 체크를 해두셨을 거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목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유라클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유라클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유라클이 상한가를 간 가장 큰 이유는 얼마 전부터 나왔었던 거예요. 엑사운 패스라고 이 8주가 걸리는 항암 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의학제가 안 나서 항암제 예측 8주가 걸렸는데 1분 만에 끝낼 수 있는 AI 바이오 시스템을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암 진단 AI 모델인 엑사운 패스입니다. 이게 이제 LG AI 연구원에서 만든 건데, 이 LG AI 연구원과 사업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유라클이에요. 그래서 유라클이 이제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유라클이 상승한 이 흐름을 보면은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 와서 뜬금포 상승을 보인 거잖아요.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항상 뜬금포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상승할 만했죠. 기술적으로 보면 상승할 만한 구간이야. 여기 1차 상승 파동 나왔고, 야, 상위 3번 나왔어요. 상한가 3번이 나왔어. 그런 다음에 근데 지금 여기가 언제야? 4월 8일인데 장장 2달여간을 조정을 시키죠. 이거 솔직히 여기 눌림목 맞거든요. 근데 눌림목은 맞는데 상을 3번이 들어가면서 상 3번이면 이게 몇 프로가 오른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상 3번이면 거의 12,000원짜리에서 3배가 오른 거야. 3배 정도가 오른 상태에서의 눌림이 10% 나오는 게 말이 돼요? 더 나와야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올 만한 부분이 인정할 수 있죠. 주봉으로 보게 되면 훨씬 멋있는 차트가 나옵니다. 주봉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상태 나온 상태에서 조정의 끝물 거래량이 최소 거래량이 발생한 상태에서 오늘 이슈와 함께 상한가를 다시 간 겁니다. 6월 4일부터 다시 날아갈 수 있겠죠. 물론 전고점까지 가기엔 어려울 거예요. 초반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 매물을 소화해주는 측면만 존재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대선 전에 딱 상승을 했다는 것, 주봉이거든요. 대선 직전에 상승했다는 것.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AI 환경이 그만큼 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AI 산업 환경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전력 설비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오늘로서 장은 아니죠. 애프터마켓이 있죠. 애프터마켓이 있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매수를 좀 해 두셔도 되겠지만 이 장 끝나고 나서 애프터마켓이 요즘에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락 구간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매수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트룩스 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애프터마켓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오르진 않고 있잖아요. 좀 내려온다면 매수 관점을 보셔도 될 겁니다. 크라우드웍스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되는 것들과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되는 것들 위주로 좀 봐야죠. 야, M83이 지금 상승 중인데 무슨 관련주예요? 컨텐츠 관련주예요. 오늘 미스터 블루도 상승을 했죠. 지금 필름몬스터와 드라마 계약을 체결했다고 4시 10분에 나왔네요. 그 봐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를 일으키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애프터마켓을 좀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상승 쫓아가란 말은 아니고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상승하기 전이라면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상승 9%나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가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상승한 종목, 장중에 상승한 종목이 애프터마켓에 좀 눌릴 때 매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미스터 블루를 보면은 급등이 나왔죠. 왜 급등이 나왔냐면 넷플릭스에서 웹툰을 볼 수 있다. 네이버 웹툰을 넷플릭스 어플에 이제 포함시키겠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온 뉴스인데
네이버 대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요거죠. 뭐야, 넷플릭스 앱 내 네이버 웹툰 서비스 탑재 이런 것들. 근데 이거 하나가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지금 이 네이버 웹툰에서 원작으로 제공한 컨텐츠가 넷플릭스에서 크게 대박을 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핑거 스토리도 그렇고 와일에 뭐 대부분 다 올랐는데, 뭐 대장은 미스터 블루입니다. 근데 원래 얘네들이 뭘로 분류됐어요? 민주당 정책주. K 컨텐츠, 이것도 강국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 위원회도 지금 민주당 내 선거 캠프에 차려져 있는데, K 컨텐츠를 육성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겠다. 이미 많이 컸는데 사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정책주로 만드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정책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여러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정책주 얘기들을 유튜브라든지 뭐 장중 카카오 라이브라든지 계속해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상승을 쫓지 말라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지금 눌려있는 종목도 우리가 잘 준비를 해놨고, 뭐 오늘 이전에 이미 수익 실현을 다 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환경이 또 조성이 되잖아요. 이 새로운 환경 조성을 또 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까지 잘 준비해놨고, 6월 4일이 되면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그 혼란을 틈타서 또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6월 4일을 상승한다면 뭐 깔끔하게 매도를 해주면 되는 거고,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하락 시점에서의 눌림 공략을 또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활발한 매매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월 4일부터 새로운 장세가 열릴 거고, 새로운 장세에서도 활발한 매매를 좀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활발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꼬이는군요. 일단 내일 대선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시고, 결과를 기다린 다음에 월요일 6월 4일 수요일 날 새로운 장세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린 종목들 그리고 대응 전략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호영 대표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선거 잘 하시고 푹 쉬시고 수요일 장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